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등산 모임에서 외도 관계가 많은 이유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가 벌어지는 환경적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외도가 있고 동호회 및 공동체 안에서의 외도도 있고 그 외에 동창 관계라든지 기타 술집에 방문해서 우발적으로 형성되는 외도 관계 등 다양한 외도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중 오늘은 등산 동호회 안에서 외도 관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등산 동호회가 이렇게 불미스럽거나 또는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외도 상담을 하면서 외도가 벌어지는 환경적 요인 중에 대표적인 곳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등산 동호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등산 모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한 6가지 이유 때문에 이 등산 동호회 안에서 외도 관계가 잘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다뤄봅니다. 첫 번째가 친밀감과 관련된 것인데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의 빈도에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에, 매주 규칙적으로 만나는 그런 접촉의 빈도에 비례해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등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이끌어주거나 하면서 스킨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록 처음에는 사감이 없는 그런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친밀감과 호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산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서로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이 스킨십을 통한 사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세 번째가 등산이라고 하는 공동의 취미 활동으로 인해서 일명 공통분모가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나와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부부관계 안에서 취미 활동이 서로 상반된다거나 또는 성향적으로 한 분은 굉장히 외향적인데 다른 한 분은 내향적이어서 공동의 취미 활동, 특히 공동의 등산 활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 등산 활동을 나간 분이 외도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바로 이 공동의 취미 활동 속에서 정서적으로도 공통분모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액티브한 모습에 대해서 매력을 갖게 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외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직전에 공동의 취미 활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액티브한 면이 있죠. 그리고 부부가 함께 등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등산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액티브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액티브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 액티브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뭐 호감이라든지 친밀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만나는 이성,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한 이성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호감이나 친밀감이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액티브한 모습에 그런 매력에 빠져서 외도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행을 할 때 무박 산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당일 산행을 뭐 갔다 오는 경우에도 외도 관계 형성이 잘 됩니다만 1박을 하는 산행을 하는 경우에는 더 외도 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외도 행위자들만 단둘이 가는 산행이 아니고 집단으로 가는 산행이라 하더라도 그 산행 속에서 외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구조적으로 외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경우에 이 외도 관계 형성에 대한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거는 이제 제가 제목을 가짜 감정이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의 그 뇌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일을 해서 심장이 뛸 때와 무언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뭐 생각한다든지 만난다든지 할 때 역시 가슴이 뛸 수가 있잖아요. 일명 설레일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오르막도 올라가고 또 어떨 때는 험한 산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잖아요.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평소에 좀 본인이 좀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뭐 이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그 이성을 좋아해서 뛰는 심장 박동인지 아니면 험한 산행을 했기 때문에 뛰는 심장 박동인지 이게 이제 혼란이 오게 되고요. 그런 사이에서는 일종의 자기의 욕망화된 외도 상간자가 눈에 들어올 경우에 이 험한 산행 속에서 심장이 뛰는 순간 호감도나 친밀감에 의한 심장 박동이 뛰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도 관계가 등산 동호회 안에서 쉽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뭐 등산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나 부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 관리 차원에서 경계선 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은 비록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건전한 방법으로 그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보아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제가 외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외도 관계가 어디에서 형성됐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면 직장 내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많고 또 골프 모임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제 등산 모임에서도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도 행위자의 평소 자기 관리라든지 자존감 관리라든지 또는 자기의 경계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도 관계에 쉽게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외도 관계 없는 건전한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외도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외도 행위자 주변에는 또 다른 외도 행위자 커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외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거나 또는 외도에 대한 어떤 감수성, 민감성이 있던 분들도 주변에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본인도 외도하고 싶은 그 욕망에 쉽게 빠지는데요. 따라서 모든 부부에게는 외도란 그런 유혹과 또 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평소 부부의 정서 관리라든지 개인의 자존감 관리라든지 또는 개인의 자기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나는 절대로 외도 안 할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외도 행위를 보고 과도하게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외도의 유혹에 쉽게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좀 과하게 뭐 흥분한다고 할까요? 과하게 비판적 자세를 가지는 분들이 사실은 자신의 그 외도 욕망을 막 억누르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은 이제 외도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 외도 피해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내 배우자가요. 평소에는 자기 친구와 뭐 외도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막 집에 오면 흥분하고 분노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내 배우자가 절대로 외도하고는 진짜 담을 쌓았거나
무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외도 행위를 했네요. 정말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정말 이율배반적인 이중인격자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타인의 외도 행위에 대해서 과민한 것은 내 속에 외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증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과민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사실 남의 일은 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야기가 곁길로 빠졌습니다만 등산 모임에서 외도 관계가 많은 이유는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건전한 등산 모임 또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외도의 유혹을 받거나 그런다면 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배우자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무덤까지 이 비밀을 유지하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인식이고요. 왜곡된 외도의 감수성 또는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들키지 않으면 괜찮고 뭐 배우자만 모르면 괜찮고 또 내가 비록 외도를 하더라도 가족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부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왜곡된 인지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런 왜곡된 인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만약에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개인 상담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강조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